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고요.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서로 쿨하게 한번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경제 발전이나 축구 그리고 한류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자, 한류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TV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대부분의 중국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저녁 6시만 되게 되면 무조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할 게 없기 때문에 TV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한류나 이런 것들이 그런 문화 코드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 한국의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만들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매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해서 본다면 일단 한국은 배고픈 나라다. 왜? 저는 처음에 이게 한국은 배고픈 나라다? 라고 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물가가 높아서 중국 유학생들이 오게 되면 엄청 절약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까도 보셨지만 중국의 부자들, 소수 부자들, 인구 약 5천만 명이 되는, 우리나라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강남 부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뭐 크게 절약이나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쓰겠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절약이나 이런 걸 신경 쓸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공격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한국이 굉장히 또 적극적이고 속도가 빠른 것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무시한다고 하는데 진실은 서로 그렇다는 거죠. 예. 중국인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가오리 빵즈라고 합니다. 가오리, 고려, 빵즈 방망이, 고려 방망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고려 방망이, 예, 약간 의아스럽긴 하지만 가오리 빵즈, 예, 이 말이 욕이라는 거, 예, 우리도 불끈, 예, 이 얘기를 들으면 불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는 중국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더럽다라는 거, 예, 상당 부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물이 또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뭐 이제 호텔 로비 쪽을 지나가는데 중국인들이 단체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그때 냄새가 좀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안 지킨다. 근데 최근에 상하이 엑스포에서 다녀왔던 기자들이 중국인들이 드디어 줄을 서기 시작했다라는, 이것이 그 국가로서 굉장히 큰 발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끄럽다. 시끄럽다는 건 뭐 정말 두말하면 두말하면 웃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예의가 없다. 뭐 그리고 게으르다. 그러나 중국인들 대부분은 명령과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창의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건 저의 견해입니다. 아까까지 봤던 것은 저자, 책을 쓴 사람의 생각이고요. 지금 이것은 저의 견해인데,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근데 정신승리법이라는 것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황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기존에 한자를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자를 좀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뭐 2012년도 이후로 국내 버블이 좀 터지고 나서 중국 쪽에 이제 기업들 탐방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가 되기 전에 중국에 대한 언어나 이런 것도 좀 배워놓으면 굉장히 좀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컴퓨터 워드로 입력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한글을 만드신 우리나라 이 세종대왕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또한 이것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할 때 가장 생산성이 좋다. 공산당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생산성 저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산성 저하는 같이 일해서 같이 먹는다 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생리가 결국은 나를 위해 일할 때 가장 신나고
가장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루 10시간 정도 이상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이 아닌 뭔가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 탐방을 가고 그리고 자료를 만들고 공부를 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배우고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생산성이 뛰어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오쩌둥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아까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좀 그 어떤 개혁과 개방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고 받아들였었는데, 만약에 if 마오쩌둥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지금 중국 경제는 굉장히 퇴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인구 구조지만 중국과 인도는 현재 격차가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도 쪽의 인구가 계속해서 좀 더 증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은 인구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면 향후에 인도 쪽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사람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얼라이브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이 영화가 생각이 났었고요. 만약 저라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얼라이브 영화를. 네, 정말 그럴 수도 있었다! 라고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생존 본능, 그리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먹어야 된다는 그 정도까지 갔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음 버블에 소프트 랜딩이 아닌 하드 랜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다음 버블이 오게 되면 충격파가 생각보다 좀 크지 않겠나. 특히나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유럽의 어떤 그런 문제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좀 멀리 왔던 것 같고요. 한 번은 분명히 크게 터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혼자만 이것을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단 지금 세계가 지금 버블을 원하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뭐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버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야 먹을 게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이런 정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음 버블까지는 한번 즐기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몰랐던 무수익 여신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무수익 여신이 굉장히 향후에 부메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은행주를 굉장히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중국도 부동산 버블이라는 게 한번 터지게 되면 좀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무수익 여신이라고 한다면 뭐 공산당 당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쪽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한테 이자도 안 받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은행 쪽에서. 참 리스크가 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를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중국의 어떤 그런 멘트를 본다면 보험주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화재가 199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주가가 100배 올랐거든요. 중국의 라이프 생명 1등하는, 그리고 2등하는 평안보험, 이런 쪽을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레벨업 되고 나면 이런 쪽을 좀 지켜보고 중국 보험주들을 바이하는 아이디어로서 좀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잘 알고 계신 저희 고객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50년 혹은 100년이 지나게 되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훗날 귀속이 되는 게 아닌가 국가에. 그럼 부동산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고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부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가, 두 번째는 공산당 고위 간부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자기들이 유리한 정책을 펼 텐데 국가에 귀속되게 되면 다 죽는데, 지금도 중국의 고위 간부들은 계속 뭐 상해라든지 이런 쪽에 좋은 땅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한테 마이너스 되는 행위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인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만약 중국인들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 부동산 이 상황이 됐을 때 다 회수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이런 리스크는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자는 중국인들이 엄청 나약하고 여성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 저자가 만났던 사람들은 학생과 일부 교수님이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그보다 더 큰 현장에 뛰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간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게도 중국의 부자들은 자기 나라의 유식을 애기들한테 먹이지 않고 남양유업이나 매일유업 이런 쪽도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있는 것은 중국 교육이 독창성을 없애는 데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더 먹을 게 더 크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투자해가지고 같이 좀 윈윈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